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주식 투자 고수 노하우들의 핵심만 배울 수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은 화요일이죠. 선물 같은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감독님 소개해 드릴게요. 기분 좋은 선물 같은 남자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수급을 알아야 시장을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 포지션과 시장 분석으로 주도주를 공략한다. 뉴스탁 유창희의 주식 입체 분석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좀 매물을 던지면서 한 1983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안 좋게 봤죠. 네. 특히 이제 어제 중국이 3% 이상 폭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한 0.67% 정도 상승을 했고, 일본도 역시 어저께는 휴장을 했지만은 오늘도 다시 개장을 해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띄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2016포인트, 그러니까 0.3%까지 올라가긴 했었어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게 한 5분 천하? 한 10분 천하밖에 안 됐어요. 분봉으로 보신다면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바로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분봉을 잠깐 볼까요? 15분봉을 여기 15분봉을 보신다면은 요거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15분에서 30분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딱딱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막판이 최저점으로 기록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뿐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띄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 비차익하고 차익 모두 매도가 나오면서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했고 또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선물까지도 3,000개 넘게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안 좋았다. 왜냐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좀 악재가 나왔죠. 이제 애플 관련해가지고 애플의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아이폰 5가 한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판매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관련 부품 업체들의 부품 수요가 급감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IT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한 3% 넘게 빠졌고 LG 이노텍,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급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IT 부품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한 5에서 6%대 좀 급락을 맞으면서 애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작년에 한 9월달, 10월달, 11월달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IT 업종군들이 조금 같이 무너지면서 시장을 오늘 좀 안 좋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오늘 보신다라면은 그 IT 관련된 종목군들 빼고 나면 또 많은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들마저도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방어주들 제약주, 유틸리티, 음식료,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혹은 연초서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30-40%, 적게는 한 1-2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약간 빛을 발한 종목군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2013년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그 그룹 대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 현대위아라는 종목군들이 좀 급락을 맞으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2003, 40포인트를 40포인트 정도를 저항으로 맞고서는 좀 옆으로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그룹에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비중 축소라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부터, 작년부터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이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1만 6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요, 그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기아차는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사이,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좀 나온다라면, 거기서는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 혹은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뭐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오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빠지게 되면은 이번엔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반등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온 자리거든요. 지난 11월달, 12월달 사이에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를 보신다라면은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그러니까 11월달 저점이 26만 원대였어요. 근데 고기를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5만 원만 좀 무너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저점은 갱신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지난번 저점 11월달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거기서 지금 한 3, 4일 정도 바닥 다지게 하는 모습을 띄고 오늘 좀 올라오다가 이제 막판 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면 이제는 바닥이 없어요. 여기가 바닥이라 말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5만 원 초반이나 혹은 뭐 5만 원 초반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 5만 원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무너지더라도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고, 아니면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요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물린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975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975선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지난 12월 달 만기 이후에 한 2주 가까이 박스를 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잘 지지가 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 최하단이 1975선인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1920포인트, 그러니까 1900 초반까지도 조금 추가적인 가격 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 결국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1975포인트에서 1970포인트가 붕괴가 된다. 특히 이 자리가 갭으로 갭 하락을 동반하면서 붕괴가 된다라면은 이제는 기간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1900 초반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번 찍었던 185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 다만 이게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뭐 올해 시장 자체를 약세로 전환시키는 시작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시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별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업종군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뭐 경기 방어주들, 그러니까 뭐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제약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소한 여러분들 포트에 지금이라도 혹은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라도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음식료는 다시금 이제 제약주에 이어서 고점을 향해 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타인데 다른 종목군을 좀 보신다라면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그리고 뭐 애니패스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그 차트가 지금 이제 우상향하려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규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통해서 종목별 대응하신다라면은 어쩌면은 시장은 비록 빠지고 있지만 시장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심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의외로 종목별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뭐 자막이 좀 나갈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선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언급을 좀 하자면은 네. 오늘 조금 맞고 밀린 자리가 애석하게도 268입니다. 선물 지수로. 선물 차트로 봤을 때 오늘 맞고 밀린 자리가 268이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시장이 외국인의 그 거래 주문 오류가 발생하면서 좀 시장을 조금 수급을 안 좋게 꼬이게 만들었던 자리가 268.2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밀렸는데 그 자리가 268.4050 자리에서 맞고 급락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268.10 정확하게 0.1포인트 부족한 자리에서 맞고 완전 장대 운봉을 맞으면서 밀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때 동그라미 3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외국인이 한 7만 계약에서 9만 계약 정도 마치 아니구나 9만 계약이 아니라 그 정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서 한 3만 5천 계약 4만 계약이 매수가 체결됐던 자리였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오던 자리가 268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지난주에 외국인의 그 선물 거래 오류는 홍콩에 관련된 그쪽 네. 자금이라 말씀드렸고 꼭 외국인이 홍콩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계 자금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고 일본계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외국인들은 조금 그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 포지션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10,000개 가까이는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익을 안 내주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역발상을 생각한다면 오늘 2번 맞고 흔들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자리를 한두 번 더 온다라면 또 흔들릴 겁니다. 거기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조정이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을 쏟아내면서 급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번에는 아마 혼조세 거기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갔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혼조세를 띄다가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1975선을 즉 265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나오고 선물로 봤을 때 262나 261 정도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60 한 7, 8에서 260 한 3, 4 사이를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대신에 다음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연장선 상향해서 요 위치까지 올라온다라면은
그때는 아마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에 혹은 그 다다음 날에 의외로 추세 방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양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는 선물을 매수로 보시는 분들은 필히 풋옵션의 일부 해지를 거셔야 되고, 반대로 매도로 보시는 분들도 콜옵션의 일부 해지를 걸고 오버나잇을 하든가 게임을 하셔야지, 한쪽 방향만 놓고 게임을 하시다가는 조금은 잘 판단했다라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잘못 판단했다라면 의외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같이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1월 뭐 둘째 주 2주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실거래일로 치면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 가지고 뭐 2013년도 뭐 안 좋다, 뭐 폭락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앞으로 연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것인데, 조금 잠시 한 2, 30초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현 시장에서는 1975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해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유창희 전문가의 본격적인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1년의 시장을 대비를 할지,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응을 해야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뭐 기술적 분석이 아니든 뭐 기본적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싼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100만 원대 사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100만 원에 사가지고 150만 원까지 수익 내신 분도 한 50% 수익이 났지만은 작년 한 6월 달, 그때 100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150만 원 내신 분도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잘했냐 했을 때, 누가 잘했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많이 내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래 갖고 계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러한 타이밍은 1년 중에서 언제 우리가 강하게 한번 주식을 투자를 하고 언제는 조금 소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걸 잡는 분석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동석 앵커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주로 뭐 하십니까? 연초에는 주로 뭐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계획을 세우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달력을 놓고, 다이어리나 달력을 놓고 계획을 많이 세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생일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생일이 언제시죠? 저 5월 25일인데요. 제 생일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 생일보다 먼저 생일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생일을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직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 생일을 체크하든가, 뭐 중요한 지인들의 생일을 체크를 하겠죠. 왜냐면은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니까요. 1년 중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석이 언젠지, 설날이 언젠지, 내가 올해 며칠을 쉴 수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듯이,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매달 특성이 있어요. 네. 왜냐? 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주식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시장이 변화하는 게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이번 달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알고 시장을 대응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시거나 혹은 뭐 신문 보시면서 오늘 어저께 뭐가 올랐고 오늘 뭐가 오를지 보시는 것보다는 뭐 미리 계획을 잡고 시장을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먼저 중요한 건 연간 중요한 매매 포인트를 잡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년 12개월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1년 12개월 중에서 중요한 달들을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그래서 있죠? 그러한 구분을 짓는 게 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상, 중, 하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달이 몇 월 정도가 될 것 같으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 있는 달들이 아닐까.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명 369라 그러죠. 네. 예, 369 뭐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369 달이 이제 369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컷오프 위팅 데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 마녀들의 춤춘다, 마녀들의 세상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 제일 중요한 게 맞는데 그것보다도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꼭 선물 옵션 때문에 중요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3, 6, 9, 12 그 다음 달에 뭐가 있겠어요? 1월 달이 있고 4월 달이 있고 뭐 7월 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10월 달이 네. 있겠죠. 그러면은 1월 달 지금 당장 우리가 요즘 계속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적 발표. 실적 발표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3, 6, 9, 12 그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15일 이후에 1월 15일 이후 4월 15일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제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좀 몰라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안 다니니까.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실적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 리포터를 쓰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100% 맞추지 못해요. 하지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통화를 해보면 돼요. 밥 좀 먹을래? 그러면은 나 바빠서 밥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회사가 바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이번에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반대로 야 밥 좀 먹을까? 그래 나 오늘 시간 한가. 이런 애들은 얘가 회사가 좀 안 좋구나. 얘 곧 잘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또 그 관련된 관계회사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뭐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 회사들이 바쁘게 물건을 제품을 부품들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라는 기업들이 제품이 잘 팔리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된 기업들이 제품이 좀 안 공급이 좀 적어진다라면은 물건이 안 팔리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실적 발표는 실질적으로 1월 15일 이후 혹은 4월 15일 이후 뭐 7월 15일 이후에 발표를 하지만은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분기 실적이라고 해서 1, 2, 3월 달 실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3월 한 중순 혹은 3월 초만 되더라도 1월 달, 2월 달 장사가 잘했냐 못했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치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1, 2월 달 장사를 잘했으니까 3월 달도 장사가 잘 되겠지. 갑자기 3월 달 들어서 장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3월 중순부터 주가가 조금 관련된 주가들이 꿈틀꿈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실적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그런 겁니다. 최근에 보신다면은 1월 초부터 지금 혹은 12월 말부터 의외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혹은 12월 중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주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들, 뭐 음식료라든지 서비스업 혹은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한 4, 50%, 적게는 한 20, 30%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올라올 때는 그냥 별말 없었어요. 별말 없다가 요즘에 이제 올라가니까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역시.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년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달이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6, 9, 12월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첫 번째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월이라는 어떤 이런 그 허울, 이런 뭐 포장이 있지만은,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가 좀 꾸준히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들은 우리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을 것 같아. 내가 관련된 뭐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 좋대.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를 좀 사야겠다 하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의외로 실적이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그때부터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 나온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면 이 회사가 의외로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이 포트를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게 3, 6, 9, 12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순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1순위까지는 안 가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이제부터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이 다가오면은 그때 서울경제TV에서 유창희 전문가가 어떤 말을 했었지, 내가 좀 봐야겠다 하시면서 보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이제 3, 6, 9, 12월 달이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 2순위를 보신다면 역시 이제 1, 4, 7, 10월이 되겠죠. 왜 중요하겠어요?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6일인가요? 5일인가를 기점, 8일인가를 예상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15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좋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현대차 때문에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은 이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 전달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은 이 회사 실적이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안 했거나 혹은 투자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부터는 1월달이나 4월달, 그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 혹은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이때라도 주식을 조금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은 이 종목을 눈물을 머금고 팔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다음번을 좀 생각을 해서 뭐 다음 분기 1분기가 지났으면 2분기면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을 내가 좀 더 보유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2순위로 중요한 달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 중요한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4개 정도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3, 6, 9, 12 그리고 1, 4, 7, 10 해가지고 4개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월달하고 11월달에 1년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기울이시고 그리고 잘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정답이 좀 나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8월달하고 11월달의 3순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달이 2순위만큼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제가 좀 3순위 좀 내렸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 답이 써 있죠. 썸머랠리의 끝자락일 수 있다는 것이죠. 8월달이. 지금 무슨 얘기냐. 보통 휴가를 가는 게 7월 중순 네. 혹은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휴가를 많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놀러 가면서까지 주식을 볼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주식을 파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모른다. 내가 주식은 안 보지만은 이 회사를 믿으니까 사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 네.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썸머랠리라고 하잖아요. 그 여름 휴가에 한 7월달, 8월달, 9월달 그 사이에 썸머랠리라고 하는데, 그 썸머랠리의 시작이나 끝자락이 될 수 있는 게 8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썸머랠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매년 뭐 썸머랠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내가 이번 달 올해는 썸머랠리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굳이 휴가를 가실 때 주식을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올해 내가 봤을 때는 썸머랠리가 좋을 것 같아, 썸머랠리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럴 때까지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식을 좀 사놓고 그냥 믿고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11월 달이 되게 중요한 달 중에 하나인데, 왜 11월 달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은 항상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배당 전날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정말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배당 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당금을,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배당금 10,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8만 뭐 9천원에서 주가를 내 주식 샀다. 그러면은 그 배당을 받으면은 그 배당이 발생하는 다음 날에 18만 9천원이 아니라 17만 9천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배당 투자를 하는 시즌이 11월 달부터 배당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배당 투자를 한다라면은, 내가 올해 이 회사의 배당이 좀 기대가 된다는 종목군들, 혹은 배당뿐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은 이미 11월 달부터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저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연말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왜,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증시를 하시는 분들을 보신다라면은 한 11월 달쯤 되면 슬슬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약간 파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11월 달 후반 정도,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저 같은 경우도 11월 보통 초중반서부터는 12월 달에 친구들 술 먹는 약속 잡느라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이 다 끝나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연말 투자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연말 투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연말 투자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2012년도면은 2012년 12월 30일 혹은 12월 29일에 내가 주식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큰 손들 혹은 큰 메이저들은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앞으로 2013년도에 무엇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분할로 매수가 들어오는 시작이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 투자 혹은 내년 그 다음 해 연초 투자를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시작점이 11월 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수는 중요한 게 8월 달, 11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제가 뭐 12개의 달 중에서 10개가 나왔어요. 네. 10개가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여기에 속하지 못한 뭐 2월 달이라든지 뭐 좀 그런 달들은 6월 달 아니구나. 5월 달 같은 경우죠. 그러한 달들은 좀 섭섭할 겁니다. 섭섭하더라도 어떤 순위는 매겨야 되는 것이고 섭섭하더라도 일단 그 달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벤트는 없다. 다만 5월 달은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좀 있다는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해 주신다라면은 보다 좀 감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달별로 이제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월 달이 중요하다. 뭐 3월 달이 중요하다. 뭐 선물 5천 만기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뭐 한 달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달달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분기별로 또 중요하게 엮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2개의 달 중에서 중요한 달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가 1년을 또 분기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기, 1분기, 2분기, 2분기, 네. 3분기, 4분기, 4개 분기로 또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4개 분기 안에서도 중요한 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분기라면은 솔직히 지금이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2013년도를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뭐 그게 잘 좋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일반 기업들도 1분기 때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신년사 뭐 신년에 미룬 얘기를 하면서 뭐 올해 목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제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썸머 랠리가 말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여름에는 약간 조금 늘어지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늘어지는 경향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가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어떤 분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또 그 상대적으로 그 투자자들의 조금 그 관심도가 몰입도라고 그러죠. 몰입도가 높은 분기가 있고 또 떨어지는 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신다라면은 여기 보신다라면 일단은 분기별로 중요한 시즌을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분기별로 제일 중요한 시즌은 4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를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1월부터 2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분기라고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잡지는 않습니다. 한두 달 정도를 딱 보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회사가 3월 30일이 딱 돼야지 실적이 장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2월달 넘어가면은 대충 뭐 그동안 장사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3월달 잘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기라는 의미가 보통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는데 1분기가 보통 이제 1, 2월인데 이때는 뭐냐면 1년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1년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이때보다 더 중요한 분기는 원래 4분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4분기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4분기는 지난 1년을 마무리 짓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 4분기 여기서 보면 11월, 12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회사가 10월, 11월이 넘어가면은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워낙에 이제 강동석 앵커 같은 게 실력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은 내가 올해 연봉 협상을 내가 얼마를 부르지? 작년에 내가 한 7천 불렀으니까 올해는 한 10%, 15% 부를까? 높여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다른 회사에 있는 또 직원들은 내가 올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적자네.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연봉 협상할 때 참 이거 뭐 깎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의 모든 직장인 고민들이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4분기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 및 산타랠리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요거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요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지난 1년간의 시장을 마무리 짓고 만약에 1년 동안 장사가 잘 됐다라면은
아까 내년에도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분기가. 그래서 만약에 뭐 2012년도가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013년도에 대해서 증시를 2012년도보다는 좋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07년도에 보시면은 2007년도에 주가가 뭐 여러분 2007년도 2008년도 주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2000포인트에서 뭐 900포인트까지 네. 1년 만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럼 폭락을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거기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혹은 2008년도에는 올해보단 좋겠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셔요. 또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라면 작년에 너무 좋았기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쉬어가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즉 4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내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올해로만 끝나고 내년에는 좀 끊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연장선이에요. 배당 투자는 무엇이다? 그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미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산타랠리 우리가 항상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준다고 해서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산타랠리에 이때 이제 항상 12월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12월 달이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에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이쪽 나라들은 달력상으로 시작은 1월달에 시작을 하지만은 네. 실질적인 시작은 이들 서방 국가들은 여름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3월달에 입학 시즌이지만 네. 이들 국가는 회견도 9월달에 많이 네. 9월달에 입학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9월부터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피크 이 산타크로스 이제 뭐 연말 서로 선물도 주고 받고 혹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물을 주는 시즌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현재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란 바로미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묶여서 중요한 시즌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1분기는 요 4분기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기는 지난 시장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였으면은 1, 2월 달에 그 흐름을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만약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14년 좋게 봤다. 그러면 이제 1, 2월 달에 시장 흐름을 봐가지고 1, 2월 달 주식시장이 막 2050포인트, 2100포인트로 막 계속 올라가면은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네. 계속 올해는 더욱더 주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참 좀 한 10거래일밖에 안 됐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조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약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좀 아닐까 하는 또 그런 거를 또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난 연말에 생각했던 계획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1, 2월 달 안에 그런 흐름들이 잘 이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1분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요 1분기,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팁이 있겠죠. 자, 제가 아까 3, 6, 9, 12가 1순위로 중요하다 그랬고 네. 그 다음에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상당히 2순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여기랑 겹치는 달이 있겠죠. 네. 즉 무슨 얘기냐? 12월달, 11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 3월달, 12 양 끝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1월달, 10월달 뭐 요런 분들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때랑 겹치고 이때의 분기랑 겹친다라면은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주식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때는 주식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연금저축도 있지만 연금저축의 일부분 펀드로 주식으로 있고요. 운영되는 게 네. 많아요. 그리고 또 펀드를 직접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올해는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식에 비중을 더 높여야 될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은행 직원이 고객님 그냥 저만 믿고 맡기세요. 이러면은 그동안 믿고 맡겼더니만 수익률이 5년 지났는데 마이너스 30%예요. 뭐 이제 와서 본전이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때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신다라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 다음에 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해드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분기별로 우리가 혹은 1년을 봤을 때 크게 큼직큼직하게 한 달이나 혹은 분기별로 보는 법을 배웠는데, 그 달 또 혹은 달 내에서도 1월달이면 1월달, 2월달, 2월달 내에서도 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네. 얘기냐면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월달, 2014년 1월달 스케줄 표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또 내가 쪼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포인트를 잡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 좀 해보자 하니까요. 오늘 한 번만 듣고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꼭 필히 보시고요. 또 오늘 보시고 다음 주에 보신다라면은 더 중요한 엑기스들, 특히 좀 큰 그림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 월간으로 주식시장을 그려 나갈 때는 작은 그림들,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한국 금리 결정도 있을 것이고 또 매달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 내용 될 수 있으니까 오늘에 이어가지고 연관성 있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창희 전문가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15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절기상으로 대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절기가 입춘인데요. 그만큼 봄이 가까워졌다는 거겠죠.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포근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